아, 아, 반갑습니다. 혼입니다. 어, 시간 30분 뒤에는 대한민국의 그 무엇이냐 16강을 결정지을 수 있는 포르투갈과의 경기가 진행되죠. 그래서 간단하게 예상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사실 진다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고요. 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나전에도 진다고 생각했고 사실 한국팀이 골을 넣었던 건 좀 의외이긴 했어요. 로 경기를 봤을 때 한국팀 선수들의 컨디션이 되게 좋아 보였고 가나전에서는 여기 또 교체도 했고 선수도 잘한 부분도 있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잘해서 득점을 해서 따라가서 역전까지도 가능했는데 아쉽게 졌고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부분은 실력이어서 아쉬울 수는 있지만 결국엔 실력인 부분에서 가나한테 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은 해요. 혜성이 인터뷰한 것 중에 운이 없어졌다고 말하는데 그거는 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후반 막판으로 갈 때에 수많은 슈팅과 크로스와 공격 시도를 했는데 그 정도 시도에서 골을 못 넣었으면 오히려 그건 보다는 실력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게 포르투갈 예상하고 포르투갈전에서 그러니까 주의 깊게 볼 만한 상황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본 건데 일단은 포르투갈 스타팅 라인업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할 텐데 가장 핵심 선수는 페르난데스와 호나우도 쪽에서 이제 맨시티에서 뛰고 있는 수비 라인의 선수들, 실바, 베르나르도 실바 정도가 되지 않을까. 물론 그냥 에이티바드 뛰고 있는 걔도 있긴 한데 저는 왠지 경기하면 걱정인 게 호나우두가 이제 득점 스코어라든지 이런 쪽에 욕심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 호나우두한테 헤드트릭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포르투갈 입장에서는 포르투갈은 승으로 16강 확정을 지었고 한국을 상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벼운 마음으로 잘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한국이 그 뭐지? 맞이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부분이 그렇고 오히려 16강 확정 지었기 때문에 포르투갈 좀 컨디션도 가볍고 마음을 좀 더 편하게 하지 않을까. 의지 나온다고 해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쉽게 이기기 어려운 그런 상태이고 이진이 나와서 그 폭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16강 확정 지었고 자기들이 퍼포먼스라든지 경기력을 뽐낼 수 있고 이런 세다라는 거 감독에게 인지하기 위해서 더 그러니까 기량이 좋은 걸 뽐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한국한테 득되는 부분이 자체적인 면에 봐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팀에서는 어떤 걸 봐야 되냐? 이제 황희찬이 나온다고 그러고 김태가 나왔을 때 둘 다 부상이나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끝까지 나와서 경기를 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중간에 경기를 뛰다가 부상으로 나가게 되면 전체에 그게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부상으로 선발로 나왔다 부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게 플러스가 될 거라고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한국은 이제 뭘 선택하고 뭔가 옵션을 생각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그냥 전부 다 모든 걸 투입하고 해서 승리를 따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총력전을 가할 건데 결국에 감독이 그 가나에서 보였던 이강인에 대한 그 비용 저는 선발로 나오면 이강인이 쉽게 못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이강인이 강한 압박이나 선발로 나왔을 때의 체력의 문제에 대한 것들 왜냐면 강한 압박을 받게 되면 공을 이제 다루다가 보통은 이강인이 말을 그렇게 해서 많이 상대방이 압박이 들어오면 그리고 이번 월드컵은 다들 압박을 심하게 하죠. 그런 상황에서는 뒤로 도는 상황이 앞으로 공 그리고 돌거나 백패스를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강인을 그렇게 그 패스를 활용해 쓸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첫 번째고 문제는 체력적인 그
베스트 컨디션을 발휘할 수 있는 체력이 제가 볼 때는 50분에서 길어야 60분 정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그런 부분에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강인의 선발 출전을 하면 그게 더 좋지 않을 거라고 보고, 만약 출전한다면 교체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결국에는 대한민국이 투입할 수 있는 모든 선수를 투입해서 어떤 전력으로 나오는가, 아마 선발 라인업을 보는 것 자체 되게 재밌어요. 어떤 크게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루과이전에서 나왔던 게 베스트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조규성의 헤딩을 노려서 조규성이 선발로 출전할 수 있는데 아마 조규성이 선발 출전할 것 같긴 해요. 네, 골을 넣었기 때문에 그 상태 컨디션을 보고 다시 내겠죠. 근데 제가 봤던 조규성 같은 경우는 그 세트 피스 상황에서 헤딩골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순간적인 공을, 그러니까 공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가 막는 게 아니라 중간에 크로스가 올라와서 수비들이 시야를 공에 일단 뺏기기 때문에 2차적으로 조규성이 헤딩할 수 있는 타이밍이나 그 순간에 포착해서 골을 넣었던 순간이기 때문에, 그 외로 가나의 경기에서는 수비수들이랑 가나 선수 1대1로 붙었을 때 조규성은 그렇게까지 위력적이지 않다고 느꼈고, 그래서 조규성이 실제 나오더라도 필드 플레이 자체에서의, 그러니까 세트피스를 제외한 필드 플레이 자체에서의 얼마만큼 포르투갈 선수들이랑 퍼포먼스를 보여줄까라는 게 제일 궁금한 부분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은 이제 수비 쪽에서의 사이드 수비 쪽에서 김진수가 아마 나오고 김문환이 나오게 되는데, 그 정도에서 얼마나 막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1대1 찬스에 대한, 왜냐하면 테크니컬한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서 가나가 더 체력 피지컬도 압도하고 더 그렇겠지만 포르투갈은 더 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나를 이기고 실제로 뛴 선수들이 워낙, 그런 부분에서의 우리 사이드 수비하고 이 수비 라인과 미드필드 라인이 얼마나 수비를 할 수 있을까지에 대한 건데, 그 부분이 되게 걱정이 돼요. 그렇게 해서 한국이 아마 좀 계속 어려운 상황일 거고, 결국엔 한국이 이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손흥민의 득점밖에 없어요. 손흥민 자체가 지금 한 골도 못 넣고, 본인 커리어에서 월드컵에 나와서 한 골도 못 넣었다는 거를 득점왕까지 한 선수가 프리미,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본인한테 뭐 안 좋은 기억이고 트라우마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좀 확실히 그런 부분은 좋지 않은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가 있고, 결국에 한국은 손흥민의 득점과 이 한국이 최대한 투자할 수 있는 투입할 수 있는 자원들, 뭐 조규성, 이강인 정도가 되겠죠 지금 변수로 볼 때. 그런 부분이 얼마나 통할까에 대한 게 결국엔 한국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부분을 봐야 될 거고, 결국에는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시간으로 따지면 60분, 70분 넘어갈 때 한국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얼마나 관리가 되고, 아니면 벤투가, 사실 선수를 교체하는 게 전략적인 수를 던질 수 있는 감독의 최선이자 그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에서의 전략 전술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양쪽을 봤을 때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까 본다면 포르투갈이 점유율을 가지고 공을 거의 한국이 못 잡은 상태에서 갇혀서 두들겨 맞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래서 아마 포르투갈이 이기게 되면 호날두가 해트트릭이나 하여간 많은 골을 넣는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스코어는 아무래도 3대 0이나 잘하면 3대 1 정도로 포르투갈이 이기지 않을까라고. 아무래도 한국이 전에서 이러이러한 사항들이 아마 눈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거를 뭐 해서 대한민국 대표하면. 네, 감사합니다. 안녕.